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고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장애물을 만났다고 합니다. 지자체들은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숨쉬기 불편하다며 괴로워하고 3차 등교까지 이뤄진 학교는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환기하는 등 지침을 지키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새 감염원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데요. 취약계층의 경우 폭염 대피소로 쓰던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코로나19로 휴관되는 등 무더위 쉼터 운영이 축소되면서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신문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지원금이 간절한 노숙인들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보다 앞서 지난 4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지만 노숙인 지원단체들이 지난달 노숙인 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난지원금을 받아본 노숙인은 11.8%에 그쳤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멀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받지 못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는데요. 특히 거주 불명자나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난지원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어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자를 적용받은 유료 회원 2명의 신상 공개가 불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가 크다면서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데요. 앞서 지난 3월 주범인 박사 조주빈이 검거된 직후 박사방, N번방 관전자도 모두 신상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었죠. 200만 명의 청원에도 이들의 마스크를 벗기지는 못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으로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를 검찰 수사팀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월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도입된 이후 대기업 총수가 검찰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다음 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측의 신청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만약 토의에 붙이게 되면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특별법과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법안이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5.18 관련법 외에 여순 사건, 제주 4.3 사건 관련 추가 진상 규명을 위한 입법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순차적 등교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수도권 학원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학원의 강력한 방역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요. 반면 학원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의 거리 두기와 방역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할 시도지사가 방역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 벌금이나 시설 폐쇄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획일적으로 제재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